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있죠. 현대차와 GM이 손을 잡았다는 뉴스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히 차 몇 대에 같이 만든다 수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판을 바꾸는 연합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루시드 모터스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무기를 꺼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오늘은 현대차와 GM, 동맹이 의미하는 바와 루시드가 어떻게 B2B 시장에 진출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8년까지 ICE와 하이브리드 포함 5개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중남미 북미 일부 시장이 타깃입니다. 초기엔 EV가 아니라 내연 기관과 하이브리드 중심이 될 것이고 플랫폼, 부품 공유 구조로 확장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확보로 인한 원가 절감과 공급망 안정화, 즉 반도체, 배터리 수급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시장 진입 속도도 각자 개별 개발보다 출시 시점이 단축됩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가 혼자서는 못 버틴다는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2024년과 2025년 전기차 성장률 둔화, 중국 업체 저가 공세, 미국 유럽의 관세 장벽 강화가 너무 심하죠. 생존 공식은 연합 플러스 플랫폼 공유 그리고 기술 공동 개발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타와 마스다, 스바루는 EV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요. GM과 혼다는 얼라이언스, 폭스바겐과 포드는 MEB 플랫폼을 협력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루시드처럼 단독 개발, 판매만 하는 회사는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루시드의 현재 위치와 한계점을 보면 강점은 900V 아키텍처와 세계 최고 전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1200마력급 드라이브 유닛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드림 드라이브 프로는 라이더를 포함해서 에이다스도 적용되고 있죠. 약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부재, 생산량은 약 3에서 4,000대 수준입니다. 단일 모델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그래비티 SUV도 출시가 되었고 앞으로 2026년 말에 미드 사이즈 모델이 루시드를 더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비 부담은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이 구조에서는 차량 판매만으로는 흑자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B2B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전기 파워트레인 공급인데요. 고효율 모터, 인버터, 드라이브 유닛, 소형 EV 스타트업이나 럭셔리 브랜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터리 시스템과 팩 기술, 900V 초고전압, 고속 충전 시장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전기버스와 상용차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에이다스 모듈 판매도 있는데요. 드림 드라이브 프로 일부 기능을 타사 차량에 모듈 형태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라이선스인데요. 전기차 플랫폼을 통째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타사는 자체 디자인만 얻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이 시장은 이미 리막, 마그나, 보쉬 같은 업체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루시드가 뛰어든다면 완성차 판매량에 적어도 기술 판매로 매출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와 GM 동맹과의 연결이 되었는데 직접 협력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기회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현대 GM 동맹이 만드는 부품에 공급망 서브 벤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우디 PIF 자본과 연계해서 신흥국 시장의 틈새 OEM과 협력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얼라이언스에 속하지 못한 중소 제조사와 플랫폼을 공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현대 GM을 바로 잡겠다는 게 아니라 연합에 들어가지 못한 제조사를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성공 시나리오는 소규모 브랜드, 버스 제조사 등의 파워트레인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매출 구조 안정화와 기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B2B 진출은 미비한데요. 차량 판매 위주로서 고정비 부담만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대기업들이 유사 기술을 자체 개발할 경우 루시드 기술 매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와 합병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현대차와 GM의 동맹은 연합 없는 단독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경고입니다. 루시드는 차량 그 자체보다 차를 만드는 기술을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파워트레인이든 배터리든 플랫폼이든 말이죠. 이 선택을 1년에서 2년 안에 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루시드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루시드가 이 흐름 속에서 B2B 전략을 제대로만 실행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으로 루시드와 우버도 손을 잡게 된 것이고요. 우버가 월가와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로보택시 확장 계획과 그 중심에선 루시드의 기가 막힌 기회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버 CEO는 월가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논의 중인 건 바로 로보택시 사업 확대입니다. 이미 애틀란타와 오스틴에서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우버 앱으로 호출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6년간 무려 2만 대의 새로운 로보택시를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깜짝 주인공이 등장하죠. 바로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우버는 루시드와 자율주행 기술 누로와 손을 잡고요. 루시드 차량에 누로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우버가 직접 소유의 로보택시로 운영하게 되죠. 즉,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장기 대규모 B2B 판매 계약입니다. 왜 이게 루시드에게 엄청난 기회일까요? 첫 번째, 판매 안정성입니다. 6년간 2만 대 공급이면 매년 3,300대씩 안정적으로 판매가 보장됩니다. 두 번째로는 브랜드 파워 상승인데요. 루시드는 프리미엄 전기차 플러스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확장 가속화. 우버는 70개국 이상 수백 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루시드 차량이 로보택시로 미국 도시에 자리를 잡으면 우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미를 넘어 유럽, 중동, 아시아 주요 도시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수출이 아니라 전 세계 실도로로 데이터와 고객 경험을 동시에 쌓는 기회가 되겠고, 루시드가 원하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루시드가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교두보입니다. 누로의 AI 주행 데이터와 루시드의 전기차 플랫폼이 결합이 되면 향후 다른 자율주행 업체나 모빌리티 플랫폼에도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글로벌 우버 네트워크와 함께라면 루시드가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브랜드로 진화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루시드에게 매출 안전성, 브랜드 가치 상승, 기술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진출 가속화라는 세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 토끼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로보택시 시대의 빅 웨이브, 그 물결 위에 루시드가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즐거운 휴일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